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아까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일찍 잠이 들었다가 너무 일찍 잠이 들었더니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다가 머리가 눌려서 그거를 좀 커버하려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불황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한민국이 과연 헬조선일까? 아닐까? 근데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도 서로 얘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지금이 경제 불황이다 아니다라고 이 영상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결론을 낼 수도 없어요. 제가 무슨 결론을 내든지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허점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 봐도 허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를 몇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미술 쪽에서도 항상 불경기 이야기가 있고, 뭐 어느 분야에서도 참 불경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뭐 일본은 경제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저도 뭐 모든 자료들을 알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전 세계의 어떠한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죠.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거나 어려운 나라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이 어렵다라고 대답하는 외국인은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을 때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인이 경제가 어렵다,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관광지에 한국인들이 정말 그득그득하고 우리나라에 와보면은 저도 제가 뭐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비싼 차가 많은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해외를 뭐 가본 적이 몇 군데 없긴 한데 제가 독일에 작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독일의 함부르크를 갔다 왔는데 함부르크가 독일에서 제2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생활이나 소득 수준은 오히려 베를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함부르크에서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벤츠 S 클래스는 정말 다녔고 한 대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진 못했고 E 클래스 같은 그런 좀 비싼 차도 사실은 제 기억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신기하게 키는 큰데 전부 다 작은 차만 타고 다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냥 뭐 A 클래스, B 클래스 뭐 그 정도 차들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런데 중형차 이상도 잘 안 보여요. 대부분 뭐 경차 아니면은 소형차가 제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뭐 BMW, 벤츠, 뭐 5 시리즈, 7 시리즈, 2 시리즈 이런 것들은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다들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특히 강남 같은 데 가보시면은 진짜 뭐 비싼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에 자동차들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그랜저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요즘에는 그게 제네시스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벤츠 E 클래스 정도는 타야지 옛날에 그랜저를 타는 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랜저 하면 와 진짜 부자다. 저 사람 사장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소나타를 타면은 소나타는 이제 좀 한 4, 50대 되는 아저씨들이 타는 차였죠. 그리고 그랜저는 사장님이 타는 차. 근데 요즘은 소나타 정도도 한 20, 30대 분들도 많이 타시고 심지어 그랜저도 그냥 30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랜저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랜저를 사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랜저를 산다고 옛날처럼 되게 잘 나가 보이고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차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황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처럼 집을 사는 게 너무나 막막한 문제니까 차라도 좀 비싼 걸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 세금 안 내는데 비싼 차 타고 다닌다. 벤츠 타고 다닌다. 이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 돈 많은데 저런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를 보고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길거리를 봤다. 아마 대부분 나라 사람들, 뭐 미국에도 뭐 뉴욕이나 아니면은 일본 도쿄 같은 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부자 동네는 대부분은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강남 갈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나 비싼 차가. 게다가 외제차 산다고 우리 저렴한 차 안 사잖아요. 외제차 하면은 기본이 뭐 E클래스 이상 그런 차들 많이 사시는데 길 가다 뭐 요즘도 렌즈로버도 뭐 길 가다가 저희 동네에도 렌즈로버 보이고 저희 동네 빌라에도 제규어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세계에서 경제 전망이 가장 밝은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입니다. 저도 좀 믿기 힘든데 뭐 OECD에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내년에 경제 전망이 굉장히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밝다라고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대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서민들의 차이가 크다. 아니면은 뭐 그런 지수가 뭔 소용이냐.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내일이 참 불안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뭐 먹고 살 걱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뭐 미국에만 가면은 먹고 살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도쿄에만 가면은 먹고 살기가 좋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쿄 취업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판을 하는 게 있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온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경기가 호황이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 동화 속에서 그 후로 뭐 동물나라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99%가 행복한데 우리 집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뭐 사기를 당하던 파산을 당하던 그러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그 일본이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가 있죠.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경우에 희한하게 오히려 그 성인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포르노 산업들이 성행을 합니다. 포르노에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나 빚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잘 나가도 빚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 경기가 잘 나가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집값들이 계속 고공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사지 못한 분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 지금이지만 굉장히 지금이 전성기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도 돈 못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트페어를 나갔는데 뭐 그 아트페어가 그때 되게 잘 됐대요. 그런데 내 그림은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근데 다들 잘 팔리고 좋으니까 나도 좋다 이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나라가 불황이든 아니든
사실은 내가 잘 사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긴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로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만족을 하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시험 보기 전에 야, 우리 같이 공부하지 말자. 같이 공부하지 말자 했는데 진짜로 내가 공부를 안 해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를 싹 다 해왔어요. 말로는 야, 나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했어. 너 공부 안 했지? 너도 공부 안 했지? 했는데 나는 한 30점 맞았는데 이 자식은 99점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불경기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는데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되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승리 뭐가 먹고 살기 힘들어? 어, 가끔 옛날에 장난으로 그달에 돈 많이 벌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 적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지만 돈이 많을 거야. 아니면 그런 거 판단하는 것도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거를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술 한잔 하면서 안주거리로 세상을 욕하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실한 전제로 세우고 나서 뭔가의 논리를 펼쳐나가면은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불황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못 살 거야. 라는 이러한 전제. 아니면은 우리는 헬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기 힘들어. 라는 한 가지의 전제를 내린 상태에서 다른 논리들을 펼쳐나가면은 굉장히 왜곡된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한 가지 언급을 했지만 특히 요즘에 갤러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골목 상권들이 다 죽은 것 때문에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골목을 딱히 갈 이유가 잘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네 근처에서 스타필드나 롯데몰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 같은 것도 있고 대형 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기 광화문을 가더라도 M타워를 가면은 아주 좋은 건물에 주차도 편하고 거기에서 엄청 좋은 음식점들, 가성비가 좋거나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대형 몰이나 그런 게 잘 없었단 말이에요. 불경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타필드나 뭐 대형 몰들 가보면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진짜. 버글버글해요. 근데 날이 덥거나 날이 춥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굳이 주차도 뭐 인사동이나 경리단길이나 그런데 홍대도 그렇고 뭐 돈 내고 주차하려도 주차할 데가 없기도 하거니와 주차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게다가 내가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주차비 할인해주고 하는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뭐 물건을 어느 정도 사게 되면은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은 주차비를 감면을 해주거나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덥지도 않지, 춥지도 않지, 카드 같은 것도 잘 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주차도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거리마다 특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간 다음에 굳이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목 상권이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불경기로 보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가 쇼핑하기 너무 편하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 그러니까 장을 봐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은 장을 본 다음에 그거를 차로 가져가야 되는데 재래시장들이 주차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본 것들을 싣고 가기도 힘들고 물론 요즘에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내 차에 싣고 오는 편리함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상권이 죽거나 뭐 그렇다라고 해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봐서 우리나라 딱 왔을 때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차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 전 세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어딜 가든 한국인이 제일 많거든요. 물론 중국인들도 많긴 하지만 중국이냐 우리나라랑 인구 비교가 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무조건 못 산다, 어쩐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비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도 뭐 불경기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